예, 지난 시간에 그 유닛 스텝 펑션의 풀이의 변환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J오메가 분의 (1) 더하기 파이 델타 오메가가 이제 UT의 풀이의 변환이에요. 그러면 X를 적분한 것의 풀이의 변화는 이게 X와 U의 컨볼루션이니까 XJ 오메가에다가 J 오메가 분의 1 하고 파이 델타 오메가 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J 오메가 분의 XJ 오메가 더하기 파이 XJ 오메가의 델타 오메가는 X0 곱하기 델타 오메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UT의 풀이의 변환이 이렇다. UT의 풀이의 변환이 이렇다는 것을 이 아래에 있는 관계를 쓰지 않고 증명을 해서 결국은 적분한 거의 풀이의 변환이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UT의 풀이의 변환이 J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파이 델타 오메가라는 것은 유도 과정을 보면 직류 성분이 없는 신호의 풀이의 변환 J 오메가 분의 1에다가 직류 성분만의 풀이의 변환인 파이 델타 오메가를 더한 형태였고, 여기 있는 이 J 오메가 분의 1은 J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가 0일 땐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J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가 0이 아닐 때만 있는 거고, 오메가가 0일 땐 0이니까 안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었고, 따라서 이거 역시 J 오메가 분의 1 XJ 오메가가 0이 아닐 땐 이렇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0일 때 파이 델타 오메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UT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X0이 0이에요. X0이 0이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직류 성분이 0이다라는 얘기죠. X0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한 거니까 이게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이제 X 적분한 거의 풀이의 변화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X0이 0이니까 이거 사라지고, 그래서 그냥 J 오메가 분의 XJ 오메가만 남는데, 여기에 이제 오메가가 0이 아닐 때라는 것을 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뺀다기보다는 이렇게 합시다. 오메가가 0이 아닐 때, 오메가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오메가가 0일 때는 이 경우에는 X0이 0이 아닐 때는, 오메가가 0일 때 얘는 어떻게든 성립할 수 없는데, 이제 X0이 0이어서 이게 사라지면, X0이 0이어서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오메가가 0일 때 이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굳이 쓰면 얘가 오메가가 0일 때 X0이 0이므로 오메가가 0으로 감에 따라서 J 오메가 분의 XJ 오메가가 어떤 극한을 지닐 수 있게 돼요. 분모 분자가 0이 되니까. 그러니까 J 오메가 분의 XJ 오메가가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다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어떻죠?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거 0이 아닌 세타에 대해서 다 정의되고, 세타가 0이면 이거의 극한은 뭡니까? 로피탈 정리를 쓰든 테일러 곱스 정리를 하든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타가 0인 경우는 극한으로 정의하면 1이고, 세타가 0이 아닌 경우는 그냥 계산하면 되고, 그래서 마치 모든 세타에 대해서 얘가 정의되듯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이게 정의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메가가 0일 때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가 0일 때는 0일 때는 어떻고 오메가가 0일 때는 델타 함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메가가 0일 때는 이렇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직류 성분이 0이 아닐 때에 해당하는 거고 직류 성분이 0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J오메가분의 XJ오메가가 다 의미를 지니게 돼요. 오메가가 0일 때에도. 그러니까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적분한 신호의 뿌리의 변화는 직류 성분이 0이 아니면 이렇게 되고 직류 성분이 0이면 이렇게 되고 편의상 이 둘을 나눠 썼지만 결국은 J오메가분의 XJ오메가가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정의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복잡한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복잡한 의미가 있는데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적분한 신호의 뿌리의 변화는 이렇다라고 더하기 형태로 그냥 써놓으면 굉장히 거칠게 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분한 신호의 뿌리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UT의 뿌리의 변화는 구하고 여기에다 XJ오메가를 곱한 형태로 구하면 되는 거죠. 예. 자,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가능해졌냐 하면 이것 때문이었죠. 곱한 신호, 컨볼루션 된 신호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곱하기다. 적분이란 UT랑 컨볼루션 하는 거다. 따라서 적분한 신호의 뿌리의 변화는 UT의 뿌리의 변환과 X를 곱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출발점은 바로 이 성질이었어요. 주파수에서 잘못 얘기했죠. 시간에서 컨볼루션이면 주파수에서 곱하기다. 그리고 굳이 증명할 필요 없이 주파수에서 컨볼루션이면 시간에서 곱하기다. 그런데 2파이분의 1 같은 상수가 등장할 수 있다. 증명은 특량. 이렇게 되겠죠. 예. 컨볼루션에 관한 그 이야기 나온 김에 3장에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의 프리퀀시 특성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는 예컨대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오메가 C가 C보다 절대값이 큰 주파수 성분은 완전히 제거하고 오메가 C보다 절대값이 작거나 같은 그런 주파수 성분은 그대로 통과시키는 그게 이제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의 뿌리의 역변환이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싱크라는 걸 알아요. 펄스의 뿌리의 변환은 싱크고 싱크의 뿌리의 변환은 펄스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얘는 명백히 코어절하지 않죠. t가 음수일 때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구현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 한 가지 이유는 코어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가지 이유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몇 가지 이유가 더 있겠구나 라는 상상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디얼은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너무 좋은 거야. 이상적인 거죠. 그런데 이상은 다가가기 어려운 게 일반적이죠. 완전히 평화로운 세상. 전쟁이 없는 완전히 평화로운 세상.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세상을 경험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상은 실현할 수 없다는 의미를 함축할 때가 있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상적인 로페스 필터는 코어절하지 않아서 만들 수 없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거를 일반화해서 이상적인 건 항상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그런 장면은 현실에서 존재하기 쉽지는 않겠죠. 예,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 구현할 수 없습니다. 요건 이제 앞서 봤던 건데, 요렇게 생긴 그 임펄스 응답이 요렇게 생긴 신호의 후리의 변환을 해보면 이렇게 돼서, 주파수 특성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하고는 엄청나게, 거리가 있지만, 로페스 필터의 특성을 지닌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이번엔 여러분이 사실은 라플라스 변환 가지고 한 적이 있는 그런 예예요.
미분 방정식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가서 대수 방정식으로 바꿔놓고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만을 생각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했죠? 안정한 시스템에 에너지 신호를 입력으로 넣을 때만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나면 그러면 안정하지 않은 시스템에 에너지 신호가 아닌 입력을 넣어도 이런 식으로 미분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푸리의 급수에서 시작해서 푸리의 변환을 이야기하고 아직 라플라스 변환을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당연한 건 아니에요. 일단 임펄스 응답이 이렇게 생겼고 A가 0보다 크다고 합시다. 그러면 안정한 시스템이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똑같은 모양의 에너지 신호를 입력으로 넣어요. 똑같은 0으로 t가 음수일 땐 0, t가 양수일 땐 0으로 수렴하는 지수 함수 이렇게 하죠. h도 에너지 신호, x도 에너지 신호, 그리고 x의 h의 임펄스 라플라스 변환 이렇게 존재하고 또 x의 라플라스 변환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x와 y의 컨볼루션인 y, x와 h의 컨볼루션인 y의 임펄스, y의 푸리의 변화는 이 두 개의 곱으로 표시가 되겠죠. 두 개의 곱으로 표시가 되고 우리는 a 더하기 j 오메가 분의 1 또는 뭐 b 더하기 j 오메가 분의 1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알파 더하기 j 오메가 분의 베타가 무엇의 푸리의 변환인지 알아요. 무엇의 푸리의 변환이냐면 베타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 잘 안 보이네. 알파 더하기 j 오메가 분의 베타는 무엇의 푸리의 변환이냐 하면 베타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 ut의 푸리의 변환임을 알아요. 물론 알파가 양수일 때만 그렇죠. 알파가 음수면 푸리의 변환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y가 이런 식으로 y가 이런 모양의 곱이라서 이런 모양은 곱처럼 표시돼서 언뜻 보면 그 바로 역변환을 안 떠오르는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생긴 것들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건 아직 나오기 전이고 얘를 내가 a 더하기 j 오메가 분의 라지 a 더하기 b 더하기 j 오메가 분의 라지 b 꼴로 표시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무엇의 푸리의 변환이냐면 a exponential 마이너스 at 더하기 b exponential 마이너스 bt u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런 거와 이런 거의 조합으로 표시하면 바로 이 y의 역변환인 스몰 y, 즉 x와 h의 컨볼루션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통분해서 계수 비교하며 했더니 얼마가 나왔냐 하면 a가 b-a분의 1, b는 마이너스 a 꼴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경우는 h하고 x가 다 간단하니까 그냥 얘하고 얘를 컨볼루션 바로 해서 이런 y를 얻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이 지수함수의 푸리의 변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기억을 한다면 컨볼루션보다 곱하기 이거와 이거를 곱하고 역변환을 직접 적분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 이런 꼴이, 푸리의 변환이 이런 꼴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이 관계를 이용해서 푸리의 변환과 역변환의 관계는 1대1이니까 이렇게 생기지 않은 다른 함수의 푸리의 변환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의 푸리의 변환은 이거예요. 푸리의 변환은 유일해요. 따라서 이렇게 생기지 않고 푸리의 변환이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따라서 이거의 푸리의 역변환은 이거다라는 거죠. 다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A하고 B가 같다면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할 수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A하고 B가 같다면 이제 라지 Y는 이렇게 되겠네. 라지 Y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알파 더하기 J 오메가 분의 베타가 무엇의 풀이의 변환인지는 알지만 알파 더하기 J 오메가 분의 제곱이 분모에 있을 때는 이게 무엇의 풀이의 변환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관계를 알죠. 그냥 여기 있는 거 갖고 얘기합시다. A 더하기 J 오메가의 제곱분의 1은 A 더하기 J 오메가를 오메가에 대해서 미분하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오메가에 대한 미분이 시간 영역에서 마이너스 JT 곱하는 거와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죠. 시간에서 미분하면 주파수에서 J 오메가 곱하는 거고 주파수에서 미분하면 시간에서 마이너스 JT 곱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제곱이 있는 건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네. 세제곱이 있다면 미분을 2번 한 거니까 뭔가 JT가 2번 곱해지고 뭐 그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미분하는 과정에 상수가 생기면 나중에 처리해주면 되고. 그래서 A 더하기 J 오메가를 미분해 봤어요. A 더하기 J 오메가를 미분해 봤더니 어떻게 나와요? A 더하기 J 오메가의 제곱분의 1에다가 오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다가 오메가에 대한 미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A 더하기 J 오메가 분의 1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여기다가 J까지 곱해줘야 여기다가 J까지 곱해주면 비로소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A 더하기 J 오메가 제곱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J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은 시간에서 마이너스 JT 곱하는 거니까 바로 미분한 거는 요거의 풀이의 역변환이고 요거의 풀이의 변환이고 앞에 J를 곱했으니까 여기도 J를 곱해야 되고 결과는 이렇게 T 곱한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우린 그거를 알게 됐어요. 이게 이제 지금 분모에 제곱이 있으면 얘는 이제 여기 베타 있는 거는 별 의미가 없겠죠. 상수니까. 그러면 얘는 무엇의 풀이의 변환이냐 하면 알파 더하기 j 오메가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 ut의 풀이의 변환이고 분모의 제곱이 있으면 t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 ut의 풀이의 변환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미분하면 t가 한 번 더 나오겠죠? t제곱. 그러면서 이제 뭐 미분하면서 팩토리얼 같은 거 등장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exponential 마이너스 ATUT가 임펄스 응답인 시스템에 똑같은 신호를 넣어줬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까지 알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당연히 그렇습니까? 우리 미분방정식 풀 때 그런 거 한 적 있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특성 방정식의 근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지수인 지수함수의 조합이에요. 특성 방정식이 중분이면 t가 곱해지는 거죠. 특성 방정식이 중분일 때 t 곱해지는 경우 있었고 또 특성 방정식이 중분이 아니어도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똑같은 모양의 입력을 밖에서 넣어주면 마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의 근이 중분일 때처럼 파티큘러 솔루션이 t가 곱해진 형태가 나타날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파티큘러 솔루션은 뭡니까? 입력과 같은 형태의 솔루션이에요. 입력이 정연파면 파티큘러 솔루션도 정연파고 입력이 상수면 디스면 파티큘러 솔루션도 그런 거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지수함수의 조합이에요. 일반에는 그 둘의 합이에요. 그런데 내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성하는 지수함수랑 똑같은 걸 밖에서 넣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걸 넣어주면 파티큘러 솔루션을 똑같은 지수함수로 보면 파티큘러 솔루션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겹쳐가지고 사라지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겹치는 신호를 밖에서 넣어주면 그에 해당하는 파티큘러 솔루션은 t가 곱해진 형태가 나와야 되겠죠. 이게 바로 정확히 이 상황이에요. 이런 시스템에 이런 걸 넣어줬는데 b가 a랑 똑같아.
B가 I랑 똑같아. 그럼 T가 곱해진 형태가 나오는 거죠. 예, 컨볼루션이 곱하기로 바뀌어서 대수적인 방정식을 풀어서 미분 방정식을 구하는 예를 살펴봤습니다.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잘 정리가 되죠. A가 음수여서 H가 발산하고 또 B가 음수여서 X가 발산할 때는 쓸 수 없는 식이에요. 이럴 땐 우리가 이제 이런 비슷한 일을 라플라스 변환을 정의한 이후에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냥 도구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면 이런 행위, 미분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으로 바꾸는 이런 행위를 좀 더 넓은 범위의 시스템과 좀 더 넓은 범위의 입력 신호에 대해서 확장하는 게 바로 라플라스 변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계속 시간에서 컨볼루션이면 주파수에서 곱하기다 라는 이야기랑 관련한 예 이어가죠. 이번에는 싱크 함수 두 개를 컨볼루션 하는 거예요. 이거 시간에서 해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안 해. 시간에서 이런 싱크 함수 두 개 컨볼루션 하라 그러면 나는 시간이 있으면 할 수 있으나 할 이유를 못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에서 직접 컨볼루션 하라고 하면. 대신 이렇게 날 수 있겠죠. 얘는 모세프리의 변환이에요. 얘는 모세프리의 역변환이에요. 싱크는 펄스의 역변환이죠. 그러니까 얘나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면 똑같은 펄스예요. 똑같은 모양의 펄스예요. 하나는 컷오프 프리퀀시 오메가 I고 하나는 오메가 C예요. 뭐라고 돼 있죠? C죠. 만약에 오메가 I가 오메가 C보다 작으면 이 둘 곱한 건 반면에 오메가 C가 오메가 I보다 작으면 또 이것만 나올 테고, 그러니까 오메가 C가 오메가 I 중에서 어느 게 더 작거나 같은지 어느 게 더 작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눴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눴을 수도 있고 사인 오메가 0t를 파이 t로 나눈 거, 여기서 오메가 0은 오메가 C와 오메가 I 중에서 작은 거, 이렇게 간단히 쓸 수도 있겠죠. 이게 싱크 두 개 컨볼루션한 결과예요. 싱크 두 개 컨볼루션 하면 싱크 나온다. 싱크 두 개 컨볼루션 하면 둘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시간 영역에서 덜 보고 계산하라 그러면 당연히 안 하죠. 계산 안 해도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아니까. 자, 이제 시간에서 컨볼루션이면 주파수에서 곱하기다 에 관한 얘기 마치고 그거의 듀얼에 해당하는 이야기 해보죠. 주파수에서 컨볼루션이면 시간에서 곱하기예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그런데 시간에서 컨볼루션이면 주파수에서 그냥 곱하기였는데 주파수에서 컨볼루션이면 시간에서 곱한 다음에 2파이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볼루션하고 2파이로 나눈 게 시간에서 곱하기가 되는 거죠. 2파이 분의 1 같은 상수는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시간에서 주파수로 갈 때 이랑 적분하고 주파수에서 시간으로 갈 때 적분한 다음에 2파이로 나눴죠. 그런 차이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우리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달라져야만 하는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가 당연히 달라져야만 할 차이가 어떻게 생긴 차이일지는 여러분이 내다볼 수 있어야 해요. 예,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컨볼루션이 곱하기가 되는 과정 증명했는데 그거를 역변환 가지고 하면 여기서 1로 올 수 있겠죠.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에서 컨볼루션이면 주파수에서 곱하기다. 이거는 LTI 시스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된 LTI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주파수에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에서 곱하기가 주파수에서 컨볼루션이 되는 건 어떤 현상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제 요것을 멀티플리시티 프로퍼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곱해진 것에 관한 성질 때문이고, 또 요것을 이렇게도 부르지만 이렇게도 불러요. 모듈레이션 프로퍼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모듈레이션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새 통신 듣는다며? 통신을 들어서 이제 그 통신에서는 라플라스 변환까지 안 가니까 그냥 F 가지고 간결하게 2파이 분의 1 이런 것도 없이 푸리에 변환 쓰고 J 같은 것도 쓰지 않고 막 이랬었죠. 근데 오메가가 등장하고 2파이 분의 1 되고 J 오메가로 쓰고 하는 게 불편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라플라스 변환으로 가고 나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판단을 할 거예요. 어쨌든 통신을 지금 듣는다니까 모듈레이션에 관한 이야기도 했나요? 아직 안 나왔나?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모듈레이션의 개념이 뭔가요? 통신은 정보를 보내는 거죠. 정보를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떤 교통편에 실어 보내요. 이를테면 이제 왜 그런지는 통신에서 잘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보내야 되는 신호가 이런 신호예요. 이런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이런 신호를 보내지 않고 이 신호에다가 내가 이거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는 정연파를 곱해서 보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모양이 될 것 같냐면 이렇게 빨간 신호를 대신 보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빨간 신호를 받은 다음에 빨간 신호를 받은 사람이 원래의 정보인 파란 신호를 복원할 수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복원할 수 있으면 이렇게 실어 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복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실어 보내요. 왜 이렇게 실어 보내는지는 이제 이렇게 고주파 신호에 실어 보내면 채널을 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단일한 채널에 여러 신호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그 통신에서 공부를 할 텐데 이렇게 정보를 그냥 보내지 않고 어딘가에 태워 보내는 걸 모듈레이션 한다고 불러요. 그리고 모듈레이션 된 신호를 받아서 원래 신호를 복원하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디모듈레이션. 그렇죠? 모듈레이션이 변조면 디모듈레이션은 복원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왜 그냥 보내지 않고 변조를 해서 보내느냐는 이제 통신에서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라고. 일단 그냥 채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한 채널에 여러 신호를 한꺼번에 보내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변조해서 보낸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 여기 그림에 그린 게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신호보다 아주 빠르게 변하는 정연파에 실어 보냈는데 그러지 않고 원래 신호보다 더 느리게 변하는 정연파에 실어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림도 잘 못 그리겠는데 이건 지금 이거는 빨갛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이 신호와 뭐 이런 신호를 곱한 건데 내가 이번에 이거보다 더 느리게 변하는 정연파를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로스가 생겨? 어떻게 알죠, 그걸? 좀 더 다시. 기존 신호에 뭐 예를 들어서 음성 신호라고 했다면 다른 다양한 목소리들이 주파수가 낮은 신호에 묻히지 않아요. 나는 이 빨간 신호를 곱해서 빨간 신호에 파란 신호를 얹어서 보낼 때 빨간 신호가 파란 신호보다 이렇게 느리게 변하면 뭔가 신호를 잘 전달할 수 없을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복원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식의 설명을 지금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한 번에 못 하겠어요. 잘 이해가 안 갔다는 거지. 내가 이해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 나온 방법이고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지금 학생이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것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죠. 지금 나는 할 능력이 없는 이야기를 잘 해준 거예요. 일단 봅시다. 일단 그냥 정연파 코사인 사인 상관없는데 편의상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0t라는 코사인 오메가 0t라는 그런 요 캐리어, 이걸 캐리어라고 하는데 왜 캐리어죠? 정보를 캐리하니까, 그죠? 캐리어 반송파라고도 합니까? 여기 이 캐리어의 주파수가 오메가 0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오메가 0이 요 정보 신호의 주파수 성분보다 어떤 값일까요? 이 그림에서 보면 훨씬 큰 값이겠죠. 그렇죠? 이 그림에서 보면 작은 값이겠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나는 보내고 싶어 하는 신호는 S예요. 요게 information 신호예요. 내가 좀 보낼 정보. 예컨대 우리 음성 같은 거. 여기에다가 P를 곱해서 보내는 거예요. 요건 나중에 생각합시다. 그럼 이제 이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해를 하면 요 P의 풀이의 변환이 P를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2분의 1의 exponential j 오메가 0t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0t exponential j 오메가 0t는 exponential j 오메가 0t는 2파이 곱하기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0인데 2분의 1 곱해지니까 파이만 남고 요거의 풀이의 변화는 2파이 곱하기 델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0인데 2분의 1 곱해지니까 파이만 남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0t란 당연히 그러하듯 오메가 0에만 파워가 있는 거니까 오메가 0와 마이너스 오메가 0의 임펄스가 팍 튀는 그런 거예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면. 그리고 그런 신호와 인포메이션 신호 S를 곱한다는 것은 바로 얘와 인포메이션 신호 SJ 오메가를 컨볼루션 한다는 거고, 물론 2파이로 나눠야 되겠죠. 델타랑 컨볼루션 한다는 것은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0와 SJ 오메가를 컨볼루션 한다는 것은 SJ 오메가를 오메가 0만큼 이동하는 거죠. 델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0와 SJ 오메가를 컨볼루션 한다는 것은 SJ 오메가를 마이너스 오메가 0만큼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파이 있고 파이 있는 건 여기 2파이 분의 1로 나눈 것에 상쇄돼서 2분의 1만 남아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얘를 곱한다는 것은 주파수에서 얘랑 컨볼루션 한다는 거니까 내가 보내는 신호 R은 정보 S를 P에 얹어서 보내는 신호 R은 다른 게 아니라 S를 오른쪽으로 오메가 0만큼 이동하고 또 왼쪽으로 마이너스 오메가 0만큼 이동해서 더해서 평균 낸 거예요. 이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면 이런 거죠. 원래 신호 S가 SJ 오메가가 이렇게 생겼다면 SJ 오메가의 DC 성분이 A라면 그러면 이게 이제 ST의 풀이의 변환이에요. RT는 ST 곱하기 PT예요. 이거는 프리퀀시에서는 앞에 있는 거 다시 쓰면 2파이분의 1 결과만 쓰죠. 결과만 쓰면 2분의 1 S 쓰지 맙시다. 여기 그림이 있는 거니까. 오메가 0만큼 여기 있는 거죠. 미안, 두 개가 넘어와서 내가 헷갈렸네. 두 개를 넘기는 바람에 여기 쓰게 됐는데 이상하다 했어요. S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ST의 풀이의 변환이 PT의 풀이의 변환이 이거면 ST와 PT 곱한 거의 풀이의 변화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오메가 0만큼 이동하고 또 마이너스 오메가 0만큼 이동하고 더하고 둘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신호가 이거예요. 이 신호의 주파수 성분 중에 내가 편의상 제일 높은 주파수 성분이 오메가 1이라고 했어요. 오메가 1보다 더 높은 주파수 성분은 없어요. 그랬을 때 이 그림은 오메가 0가 오메가 1보다 크게 그린 거죠. 그렇죠? 크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그림이에요. 근데 만약에 오메가 제로가 오메가 1보다도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 제로가 아주 작아. 오메가 제로가 아주 작으면 예컨대 이런 그림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메가 제로를 이쯤이라고 할게요. 잘 그려야 될 텐데 좀 확대해서 그릴게요. 오메가 제로가 이쯤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를 오메가 제로만큼 이동한 거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만큼 이동한 거는 그래서 막 엉키는 일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둘을 더한 결과는 더한 결과가 예컨대 5야. 그럼 5는 1 더하기 3입니까? 2 더하기 3입니까? 아니면 3 더하기 2입니까? 알 수가 없죠. 엉켜지면 이 오메가 제로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과 오메가 제로만큼 왼쪽으로 이동한 걸 더해서 엉켜지면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하죠? 오메가 제로가 작으면. 그러면 받은 사람 입장에선 두 개가 엉켜서 더해진 게 오니까 어떻게 더해진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5를 받았는데 이게 1하고 4를 더한 건지 3하고 2를 더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고 나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그리기 전에 어떻게 알지? 나는 잘 모르겠더라 이거죠. 그 주파수 도메인으로 가지 않아. 근데 물론 주파수 도메인으로 가서 봐야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는 거야. 시간 영역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난 잘 모를 뿐인 거지. 그런데 분명한 건 시간 영역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주파수 영역으로 가면 선명하게 이해가 된다. 나 같은 사람한테. 이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오메가 제로가 작으면 복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오메가 제로가 오메가 1보다 충분히 커서 이동한 뒤와 2배 차이가 나니까 결과가 얘가 오메가 1이죠. 가장 높은 주파수가 오메가 1이라고 했죠. 요 오메가 제로가 충분히 커서 오메가 제로만큼 이동을 해도 겹치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겹치는 게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 바로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 1이 얘인데 얘가 오메가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가 뭐 어떤 거 있어 상관없고 이 오메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야만 겹치는 일이 안 생기는 거죠. 원래 신호와 이동한 뒤의 신호. 그래서 어떤 신호가 가지고 있는 최대 주파수보다 그것의 2배보다 더 높은 주파수의 캐리어에 실어서 보내면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 당연히 할 수 있겠지. 어떤 유한한 주파수 성분만 갖고 더 높은 주파수 성분은 전혀 없는 이렇게 정확히 이 그림에서와 같은 모양의 신호가 있을 수 있냐. 아마 주파수가 커지면서 점점 그 성분이 작아지긴 하겠지만 완전히 유한한 오메가에서 0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메가 1이라는 최대 주파수가 존재하고 따라서 이 오메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캐리어 주파수를 잘 찾아서 완전한 복원이 가능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오메가 1이라는 최대 주파수라는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이제 활약을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우리 가청 주파수가 어떻게 되죠? 매트리츠에서 매트리츠죠? 그걸 넘어서는 성분은 들어도 모르죠, 어차피. 그러니까 복원을 했을 때 원래 신호랑 완전히 다르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의미를 추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보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음성 신호의 예를 내가 좀 전에 들었는데 가청 주파수 얘기를 한 거니까 물론 이제 음악 얘기도 음악은 음성 신호라고 얘기할 수는 없나? 그냥 음성 신호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여러분이 내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이 스피커를 통해서 듣는 거라면 약간 왜곡돼서 듣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진 않죠. 여러분이 알아듣는 데 문제가 없다. 원래 신호랑 완전히 같은 신호로 복원해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지 몰라. 원래 신호의 정보를 그대로 복원할 수는 있다. 그래서 어떻든 최대 주파수를 가정한다는 게 원래는 엄밀하게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할 수 있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 신호의 가장 높은 주파수가 뭐야? 라는 식의 질문에 대한 답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튼 이렇게 2ω1보다 ω1은 이 신호가 가지고 있는 최대 주파수 성분이에요. 2ω1보다 큰 캐리어, 큰 주파수의 캐리어에 얹어서 보내면 이런 R을 보내는 거예요. 빨간 거를 보내는 거예요. 자, 빨간 걸 받았어요. 빨간 건 뭐였죠? S랑 P를 곱한 거였어요. S랑 P를 곱한 게 P가 델타 함수니까 S랑 P를 곱한 게 주파수 영역에서는 S를 ω0만큼 오른쪽으로 또 ω0만큼 왼쪽으로 이동해서 더한 거였죠. 자, 여기서 파란 걸 다시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한 번씩 더 이동하면 ω0만큼 한 번씩 더 ω0와 마이너스 ω0 계속 이동하면 요거 오른쪽으로 ω0만큼 이동할 때 오른쪽으로 ω0만큼 이동할 때 요것이 오른쪽으로 가서 원래 모양처럼 가겠죠. 또 마이너스 ω0만큼 이동할 때 얘가 또 왼쪽으로 가면서 원래 신호만큼 되겠죠. 그래서 복조 과정은 변조랑 똑같이 PT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헷갈리는 그림을 지우고 PT를 곱하는 게 얘를 오른쪽에서 ω0만큼 왼쪽으로 ω0만큼 이동한 거라면 얘를 다시 한번 PT를 곱하면 또 요 빨간 거를 오른쪽으로 ω0만큼 왼쪽으로 ω0만큼 곱해지는 게 되겠죠. 다음 그림에 있어요. 똑같이 PT를 곱한다는 건 요거 아까 이게 이제 내가 여러분이 받은 신호가 이제 RT예요. RT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PT를 곱해요. 그러면 이제 얘를 ω0만큼 이동해서 이런 거 하나 있고 ω0만큼 이동하고 2분의 1 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걸 ω0만큼 이동해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게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요걸 내가 GT라고 불렀어요. 그 GT의 프리퀀시 특성은 바로 이렇게 생긴 거죠. 별게 아니라 주어진 S를 오른쪽 왼쪽으로 ω0만큼 이동한 게 한 번 이동한 결과 이제 지울게요. 한 번 이동한 결과가 이거. 이걸 한 번 더 이동한 결과가 이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높은 주파수 성분이 두 번 이동하면 생겼지만 원래 게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조하는 사람은 변조랑 똑같이 PT, 즉 코사인 오메가 t를 곱한 다음에 요것만 추출해내면 되죠. 뭘로 추출해요? 로페스 필터. 그러면 요것만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는 구현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는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내 목소리를 마이크를 거치지 않고 들은 내 목소리, 원래 목소리와 마이크를 거쳐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온 내 목소리가 살짝 달라도 구별할 수 있듯이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나보다 훨씬 빨리 변하는 신호에 나를 얹어서 보내면 상대방이 나를 도로 찾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프리퀀스 도메인에서 하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냥 프리퀀스 도메인에서는 캐리어에 싣는다는 게 ω0만큼 주파수를 높여서 보내는 거예요.
얘들이 그런 거잖아요. 오메가 제로만큼 높여서 보내는 거예요. 이 그림을 다시 보고 얘가 요 빨간 게 요 파란 거를 오메가 제로만큼 주파수를 높여서 보내는 거다라는 느낌이 이제 오나요? 그런 느낌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실어보내면 되지만 이런 데 실어보내면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식의 판단을 하기가 나는 어려웠던 거죠. 물론 이제 지금 내가 푸리의 변화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건 되고 이건 왜 안 되는지 나는 즉각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푸리의 변화를 떠올리는 거죠. 푸리의 변화는 떠올리지 않고 푸리의 변화는 전혀 모른 채 이런 식의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간에서 곱하기면 주파수에서 컨볼루션인데 곱하는 신호가 정연파면 바로 이게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에 해당한다. 그래서 요 프로퍼티를 멀티플리시티 프로퍼티라고도 부르면서 동시에 모듈레이션 프로퍼티라고 부른다. 프로퍼티라고도 부른다. 그렇죠. 자, 시간에서 컨볼루션이면 주파수에서 곱하기 LTI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시간에서 곱하기면 주파수에서 컨볼루션, 이건 모듈레이션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듀얼리티 관점에서 보면 한쪽에서 컨볼루션이면 다른 쪽에서는 곱하기네 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어디에서 컨볼루션이고 어디에서 곱하기냐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응용 예는 달라지는 거죠. 하나는 LTI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 또 다른 하나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에 관한 이야기. 물론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에 관한 이야기. 또 뭐 시스템 관점에서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모듈레이션 프로퍼티 이야기 마치죠. 그럼 4.5.1은 그냥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4장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방금 된 거에 흐름을 결계해서 해석하는데 제가 ST라는 음성 같은 인포메이션 신호를 예. PT라는 패키지에다가 곱해가지고 RT를 구해냈으면 RT가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전송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왜 다시 거기다가 패키지를 또 곱해서 GT라는 신호를 보내는지 내가 지금 받은 건 요 빨간 신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내려고 했던 건 빨간 신호가 아니라 파란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신호에서 다시 파란 신호를 찾아내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빨간 신호는 이렇게 주파수 영역으로 높은 주파수로 이동된 거고 보내려고 했던 건 파란 신호니까 파란 신호를 다시 만들려면 얘를 다시 이동해서 원래대로 오게 해야 되겠죠. 근데 원래대로 오게 하는 게 다시 높은 주파수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일로 가면서 왼쪽에 했던 게 원래대로 오고 왼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에 했던 게 원래대로 오고 물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원치 않았던 게 등장을 하죠. 이걸 이제 잘라내면 되는 거죠.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 같은 걸로 잘라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PT만 곱하는 게 아니라 PT 곱한 걸 로페스 필터링 하는 게 복조인 거죠. 변조는 그냥 PT 곱하는 거예요. 모듈레이션은 그냥 PT 곱하는 거예요. 디모듈레이션은 똑같은 PT 곱하고 나서 로페스 필터링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페스 필터링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걸려 있는 거니까. 답변이 됐나요? 예. 예. 시간에서 곱하기면 주파수에서 컨볼루션, 모듈레이션에 관한 이야기 잘 할 수 있었어요. 시간에서 컨볼루션이면 주파수에서 곱하기 LTI 시스템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 얘기 조금 더 일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해보고 그리고 4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스템 방정식 2장에서부터 봤는데 물론 이제 n이 m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전제한다고 했어요. 물론 이제 이 이야기는 n이 m보다 꼭 크거나 같아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m이 n보다 큰 경우는 미분기를 시스템이 포함하는 경우라고 했죠. 그거는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어떻든 이런 미분 방정식의 입력과 x와 y 사이의 관계, 입력 x와 출력 y 사이의 관계는 LTI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얘가 LTI 시스템 방정식인 건 리니어리티와 타임 인베리언스 조건을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얘기를 우리가 증명하지 않고 했냐 하면
유한 차원 LTI 시스템의 입력 X와 출력 Y 사이엔 항상 이런 방정식이 성립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증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미분 방정식은 LTI 시스템의 아주 특별한 사례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유한 차원 LTI 시스템의 표현 기법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사례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시스템이 안정하다고 하면 그러면 HJ오메가를 구할 수 있고 그 HJ오메가에다가 X를 곱해서 Y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H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냥 그걸 기억해 보자고요. 한 번 미분하는 것은 주파수 영역으로 가면 J오메가를 한 번 곱하는 거죠. 두 번 미분은 J오메가 두 번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미분 차수 K번 미분한 것은 K번 미분한 것의 풀이의 변화는 K번 미분한 것의 Y만 가지고 얘기하면 Y의 풀이의 변화에 J오메가를 K번 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XK번 미분한 거의 풀이의 변화는 X의 풀이의 변화에다가 J오메가 K번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의 선형 조합의 풀이의 변화는 선형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입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식에서 입력의 풀이에 변한 라지 X와 출력의 풀이에 변한 라지 Y 사이의 관계가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고 나니까 YJ오메가랑 XJ오메가는 인덱스 K랑 관계가 없으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빼고, 그래서 파란 거 이렇게 되고 빨간 거 이렇게 되고, 이 둘이 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같아야 되는 건 아니죠. 말 잘못했습니다. 이 둘이 같고 파란 거와 빨간 것이 같고, 그 다음에 Y가 H 곱하기 X여야 하니까 바로 H가 뭐가 돼야 되는지 알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Y가 되나요? 이거 분의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H가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이 주어지면 임펄스 응답의 풀이의 변환, 전달함수라는 표현을 썼죠. 전달함수는 이렇게 J오메가의 다항식분의 J오메가의 다항식이고, J오메가의 다항식분의 J오메가의 다항식이고, 분모 다항식의 계수는 출력의 미분항에 곱해지는 다항식의 계수고, 분자 다항식의 계수는 이렇게 입력의 미분에 곱해지는 계수. 그 계수만 가지고 바로 J오메가의 다항식분의 J오메가의 다항식으로 HJ오메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정확히 우리가 시스템이 안정하면 exponential J오메가 T가 아이겐 펑션이고, 그리고 아이겐 밸류 HJ오메가라고 했을 때 Y는 HJ오메가 곱하기 exponential J오메가 T고, 요 Y와 요 X를 원식에 집어넣고 정리해서 나온 거랑 완전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사실 했던 거죠. 우리가 앞서 HJ오메가 구할 때 HT를 구한 다음에 컨볼루션에서 처음에 구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시스템이 안정하다고 가정하면 얘가 아이겐 펑션이고 아이겐밸류 HJ오메가라는 게 존재할 테니까 Y는 이렇게 생겼고, 요 X와 요 Y를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 바로 대입해서 넣어서 HJ오메가를 구할 수 있었죠. 그거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다만 그때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쉬운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HT를 구한 다음에 HT를
풀이의 변환해서 HGO메가를 구한다면 HGO메가의 존재성까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입력이 이렇게 생겼을 때 출력이 이렇게 생길 거다라고 가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가정하고 HGO메가를 구한다는 것은 HGO메가의 존재성을 가정한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여기에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 절차는 그냥 이 절차는 시스템이 안정해서 HGO메가가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AK, BK의 내용에 따라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에도 한번 봤던 건데, 자, 내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에 한번 봤던 예예요. 아마 지난번에 부호가 약간 잘못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서 보면 뭐 A1은 1, A0은 마이너스 1, B0은 1 이렇게 되는 거네. 이 그림으로 이 기호로 보면. 그러면 HGO메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HGO메가는 1 마이너스 J오메가분의 가 아니라, 맞나요? 지금 A0이 잘못했죠. A0이 맞나요? A0이 마이너스 1 맞나요? 그쵸? 예. 그러니까 J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그냥 바로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얘는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안정한 시스템이 아니거든. 안정한 시스템이 아닌데 안정하다고 보고 이런 절차를 밟으면 HG오메가를 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HG오메가는 HT의 풀이의 변화는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HT의 풀이의 변화는 없으니까. 존재할 수 없는 거를 보고 HG오메가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틀린 얘기죠. 그래서 존재성은 별도로 확보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존재한다면 이렇게 간단히 HG오메가를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상황이 라플라스 변환으로 가면 얼마나 간단해질까요? 라플라스 변환은, 임펄스 응답의 라플라스 변환은 시스템이 안정하지 않아도 존재해요. 일반적으로. 특히 코절 시스템의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존재성 이야기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게 훨씬 더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더 넓은 범위의 시스템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앞에서 봤던 예랑 비슷한 예인데, 이제 이렇게 생긴 LTI 시스템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HG오메가는 분모 J오메가 2차 방식인데, 요 개수는 여기 해당하는 거고, 요 4라는 개수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요 3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분자의 요 1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요 2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요 2차 방식을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할 수 있고, 인수분해한 다음에 J오메가 1분의 A 더하기 J오메가 더하기 3분의 B로 놓고 통분해서 그수 비교하면 A가 2분의 1, B가 또 2분의 1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2분의 1이 되고,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는 즉 얘가 무엇에 풀이에 변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죠. 바로 임펄스 리스폰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미분 방정식 주고 임펄스 리스폰스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중간고사에서 여러분이 시간은 좀 많이 써야 했죠. 근데 4장을 공부하고 나니까 아주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네. 그래서 혹시 억울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온 거니까. 그 과정 없이 여기 올 수는 없는 거죠. 과정이 의미가 없다면 뭐 최종 결과만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최종 결과를 그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다루게 될 문제, 학교에서건 세상에서건 다루게 될 문제는 이제 과정을 모르고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을 테니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을 테니까. 예, 이제 이 시스템에다가 이런 입력을 넣어주는 경우를 상상을 할게요. 그러면 출력 y는 지금 마크 구한 라지 h에다가 x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 y는 지금 마크 구한 라지 h 뭡니까? 여기에다가 x를 곱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지워버리죠. x를 곱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분분수 전개해야 될까요? j-오메가 더하기 1이 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j-오메가 1a 더하기 j-오메가 더하기 1의 제곱 b 더하기 j-오메가 3분의 c 이렇게 돼서 출력은 바로 a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t 더하기 bt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t 더하기 c exponential 마이너스 2t ut가 이거의 풀이의 변환이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 내가 구하려고 하는 답은 이게 되겠네요.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분분수 전개해가지고 또 확인을 해봤더니 A가 4분의 1, B가 2분의 1, C가 4분의 1.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 거죠. 미분방정식을 대수방정식으로 바꿨더니 참 쉽게 풀리더라. 그리고 H든 X든 이 경우 다 다항식분의 다항식 꼴인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지수함수의 풀이의 변환이 다항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심지어 입력도 지수함수라고 하니까 모든 게 다항식. J오메가 더하기 알파분의 베타 꼴인 거죠. 그런 것들의 조합이 바로 다항식분의 다항식인 유리함수가 되겠네. 그러니까 지수함수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으면 나오는 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지수함수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들의 풀이의 변화, 지수함수가 물론 영어로 수렴할 때 지수함수들의 풀이의 변화는 J오메가 더하기 알파분의 베타 꼴인 거죠. 그것들의 조합이면 바로 J오메가의 유리함수가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넣어주는 신호도 그러하면 지수함수면 모든 게 이렇게 J오메가 더하기 알파분의 베타들의 조합이 되고, 중근이 생기면 J오메가 더하기 알파의 제곱분의 뭐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시간에서 지수함수면 시간에서 지수함수의 조합이면 주파수에서는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다. 다항식분의 다항식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리함수라고 불러요. 정수분의 정수를 유리수라고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연히 유리라는 같은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실제로 대수적인 성질이 같아서 그래요. 정수분의 정수가 유리수인 것처럼 다항식분의 다항식을 유리함수라고 불러요. 그 이야기는 다항식의 대수적 성질과 정수의 대수적 성질이 같기 때문이에요. 정수에서 어떤 대수적 성질이 있죠? 곱하기 항등원 여건 다 존재하고 잘못 얘기했죠? 더하기 항등원 여건 다 존재하고 곱하기는 여건이 존재하지 않죠? 3에다 뭘 곱해야 1이 되나요? 3분의 1은 정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곱셈의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빼고 나머지는 실수해서 연산하는 거랑 같은 그 법칙을 만족하죠. 다항식도 마찬가지예요. 다항식이 더하면 다항식 나와요. 다항식의 항등원, 더하기의 항등원, 여건 다 존재해요. 하지만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면 다항식이 되지 않죠. 그 다항식의 대수적인 성질이 정수의 대수적 성질과 같아요. 그래서 정수분의 정수를 유리함수로 부르는 거나 다항식분의 다항식을 유리함수로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같은 단어를 쓰면 필연적으로 그러하거나 아니면 그냥 우연히 그럴 뿐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대부분 필연적으로 그런 거죠. 예,
드디어 마무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예, 어떻게 여기까지 왔죠? 3장에서 출발했죠? 주기신호의 풀이의 급수에서 시작해서 폭이 유한한 신호를 주기가 무한대인 주기신호로 보고 풀이의 급수 전개 비슷한 걸 한 거예요. 그러면 주기가 점점 커지면 엔벨로프 상에 오메가 제로만큼 등간격으로 샘플링 되는 게 t가 무한 들어가면 오메가 제가 0으로 갈 테니까 바로 엔벨로프 그 자체가 되겠죠. 그 엔벨로프가 풀이의 변환이 되는 거고, 폭이 유한한 신호에 관해서 했던 이야기를 비록 폭은 유한하지 않아도 에너지가 잘 정의되는 에너지 신호로 확장한 거죠. 그게 에너지 신호의 풀이의 변환이에요. 그런데 폭이 유한한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풀이의 변환 정의하는 건 우리가 완전히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에너지가 정의된, 폭은 유한하지 않지만 에너지가 정의된 신호로 확장하는 것에 관해선 증명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에너지가 잘 정의되면 풀이의 변환 존재하고 풀이의 역변환도 존재하고 풀이의 역변환과 원래 신호 사이의 거리는 0이다. 거리가 0이다라는 얘기는 뺀 신호의 에너지가 0이다라는 얘기였죠. 그렇게 해서 풀이의 변환을 잘 정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풀이의 급수도 풀이의 변환의 특수한 사례로 볼 수 있거나 없거나 한 거였죠.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델타 함수를 보면 볼 수 있는 거지. 주기신호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오메가 제로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뭔가만 가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걸 풀이의 변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면적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바로 임펄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주기신호의 풀이의 변화는 임펄스들, 드문 K 오메가 제로마다 임펄스가 있는 그런 것이다 라거나 임펄스는 함수가 아니라고 보면 풀이의 변화는 할 수 없거나 두 가지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풀이의 변화는 다 잘 정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질을 이야기했는데 성질은 우리가 풀이의 급수에서 봤던 성질과 비슷했죠. 달라야 할 것만 달랐어요. 이를테면 파스칼의 정리는 풀이의 급수에선 파워는 시간에서 따지건 주파수에서 따지건 마찬가지였다라면 여기서는 파워 대신 에너지를 넣으면 되죠. 그리고 컨볼루션일 때 곱하기가 되고 곱하기일 때 컨볼루션이 되는 건 풀이의 변환에서 깔끔하게 이야기가 됐어요. 하지만 풀이의 급수에서는 주기신호니까 컨볼루션은 주기신호 2개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한 주기 동안만 해야 되겠죠. 풀이의 급수에서는 시간에서 주기신호 2개 곱하면 풀이의 급수 계수 사이의 컨볼루션이 됐죠. 풀이의 급수 계수 사이의 곱하기는 시간에서 컨볼루션이 될 텐데 주기함수니까 한 주기 동안만 컨볼루션하고 t로 나누었든가 했을 거예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이 에너지 신호의 풀이의 변환에서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시간 영역이나 주파수 영역이나 같은 모양의 함수인 거예요. xt는 t의 에너지 신호, 면적이 유한한 신호죠. 대충 말하면 t가 무한 들어가면 0이고 t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면 0이에요. 주파수 영역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림으로 보면 전부 다 둘 다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얘는 좀 다르게 그릴까요? 좀 다르게 그릴까요? 어쨌든 둘 다 면적이 유한하고 t나 오메가가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나 0으로 가는 거예요. 풀이의 급수에서는 오메가 도메인에서는 디스크리트하고 시간 영역에서는 연속이면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면적이 유한하지 않고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시간과 주파수에서의 생김새가 풀이의 급수, 쭉 주기신호에서는 달랐어요. 한쪽에서는 이런 거였고 이쪽에서는 이런 게 풀이의 급수라면 풀이의 변화는 이런 모양이에요. T의 도메인이나 오메가 도메인은 생김새가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T에서 오메가를 보는 거와 오메가에서 T를 보는 게 같은 모양이었던 거. 이건 다르죠. 한쪽에서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연속적인 거. 이제 우리가
이제 5장에서 그 이산시간 신호의 풀이에 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미리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주파수에서 드문드문 있느냐, 연속이냐의 차이는 시간에서 디스크리트하냐, 컨티뉴어스한 게 아니라 이산이든 연속이든 시간에서 주기적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시간에서 주기적이면 그게 연속 신호든 이산 신호든 시간에서 주기적이면 연속 시간이든 이산 시간이든 주파수에서는 이렇게 드문드문 있어요. 시간에서 에너지 신호면 주파수에서는 그게 이산 시간 신호든 연속 시간 신호든 주파수는 연속적으로 변해요. 이 이야기는 이제 이산 시간 신호의 풀이에 변한 이야기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할 거예요. 풀이에 변환의 키 프로퍼티 여기 나와 있는 거 오늘 강조했던 것들이니까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풀이의 변환 이야기 다 마치고 이산 시간 풀이의 변환에 관한 이야기는 한번 풀기만 할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은 연속 시간에서 같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늦어도 다음 주 목요일,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에 어디로 간다고? 라플라스 변환으로 갑니다. 마치겠습니다.